자, 2025년 1월 23일 복귀 방송을 시작합니다. 요즘 정신이 없는 그런 장이죠. 어제는 올라갔다가 오늘은 또 폭락하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자, 명절이 좀 길은 관계로 오늘은 색다른 지표를 가지고 매매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할까 합니다. 이른바 기준봉이죠. 기준봉 1, 2, 3예요. 기준봉 1, 2, 3. 기준봉 1, 2, 3. 이거에 대한 의미를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오늘 매매는 이렇게 했습니다. 아침장에 재룡전기부터 한번 볼게요. 이렇게 매매를 했고요. 아침장에 이렇게 잠깐만요. 이렇게 자, 여기에서 매수하고 슈팅할 때 매도 처리를 했고요. 그런 다음에 위즈코프라는 종목은 조금 줍줍이해서 1시에 점심 먹고 와서 1차, 2차 점점 줍줍이 했다가 슈팅할 때 매도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또 워트도 한번 매매를 했어요. 워트도 이렇게 매매를 했는데 이렇게 슈팅하기 전에 매수해서 다시 2차 슈팅 했을 때 매도 처리를 했습니다. 자, 이게 왜 이렇게 매매를 했는지는 중요하지는 않아요. 이게 우리 키움증권 최고의 검색기 실시간 조회 종목 상위 랭킹 0198 요걸 가지고 매매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0.8% 정도 수익 보고 이렇게 세 종목 수익 보고 정리를 했고 내동매매 3일 요것만 아니면 좀 살겠는데 다시 마이너스 전환해서 지금 조금 마이너스를 축소한 상황입니다. 계속 똑같은 매매 패턴으로 연습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가끔 이렇게 눈깔이 획 돌아가서 내동매매를 하면 그 한 달 벌었던 수익을 다 날리고 그래요. 요거를 끊어내는 그런 연습을 하고 있는 중이고 자, 오늘은 이렇게 매매를 했습니다. 참조를 하시기 바라고. 자, 명절에 시간이 많잖아요. 명절에 시간이 많아서 오늘은 기준봉을 만드는 방식과 그 기준봉에 따른 1, 2, 3, 1, 2, 3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기준봉이라 하면 어떤 것을 기준봉이라 하냐? 적어도 한 10억 이상의 상당히 큰 수익이 가져오는 그런 봉이 기준봉이겠죠. 자, 여기서 봤을 때 자, 제주 반도체를 볼게요. 자, 제주 반도체는 요게 기준봉이죠. 요 큰 장대 양봉. 자, 이 장대 양봉이 기준봉입니다. 그러면 이 장대 양봉에서 어떻게 매매를 할 거냐? 따라가서 여기서 매매를 할 거냐? 아니면 이 장대 양봉이 떴을 때 실시간 조회 종목 상위에 랭킹이 됩니다. 실시간 조회 종목 상위에. 그때 따라 들어가면 요렇게 여기쯤에서 매수를 하게 되는데 출렁출렁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손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준봉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기준봉은 세력의 진입 신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그래서 이 기준봉을 가지고 매매를 하는 방법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기준봉이 왜 중요하냐면 그날의 첫 기준봉 세력이 처음으로 들어왔던 기준봉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제도 제주 반도체의 첫 기준봉은 요거였어요. 요거였습니다. 요거. 자, 첫 기준봉을 고점, 저점으로 나눴을 때 고점과 저점을 이렇게 눌림을 발생하는 요런 시점에서 매수를 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기준을 잡을 때 요런 시점에서 이렇게 하락하다가 요런 시점을 돌파하는 요런 시점을 잡기 위해서 제가 첫 기준봉이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첫 기준봉을 삼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감기가 걸린 관계로 기침을 할 수 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고 자, 첫 기준봉 매매 명절 때 세팅하는 연습을 해서
한번 매매에 참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 기준봉 매매 어떻게 하는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이렇게 보면 첫 기준봉 매매에서 첫 기준봉이 발생을 하면 이렇게 그날의 첫 기준봉이기 때문에 그날 계속적으로 오후까지 이 기준봉의 저점과 고점이 박스권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그때 이 고점을 돌파하는 신호가 발생을 하면 1, 2, 3가 표시가 되고 저점 부근에서 저점의 돌파가 확인이 되면 또 1, 2, 3가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어디서 매수를 할 거냐? 가급적이면 3에서 매수하는 게 좋은데 슈팅하는 부분이 있다고 해도 가급적이면 3에서 매수를 하는 그런 매매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준봉이 발생을 했고 그 기준봉을 고점 돌파하는 신호가 한 번, 두 번, 세 번을 왔던 요 위치에서 매수를 하고 기다리라 라는 뜻이에요. 다른 종목 한번 볼게요. 자, 콜라티스 반도체 기준봉이 있나요?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기준봉이었던 콜라티스 반도체 이 기준봉이 여기죠. 야는 여기입니다. 여기. 그럼 이 기준봉을 이렇게 하향 이탈을 해서 발생을 하는 1, 2, 3 여기서 매매를 하면 되겠죠. 자, 여기서 매매를 해서 여기서 매도를 하는 방법도 있겠고 만약에 이 종목이 이렇게 하향 이탈을 해서 저점까지 갔으면 저점을 하향 이탈을 하고 1, 2, 3 해서 여기서 매수를 하면 좀 홀딩해서 기다리면 된다 이거죠. 자, 이런 면으로 1, 2, 3를 만드는 겁니다. 기준봉에 대한 1, 2, 3. 이 기준봉은 장 후반까지 3시까지 마감할 때까지 요 첫 봉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첫 봉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 갑니다. 자, 그런데 한번 볼게요. 이게 이쪽으로 가면서 오르락 내리락 하죠. 보면 정신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파란색 선이 이렇게 보면 위로 갔다가 여기 없어졌다가 두 개가 생겼다가 내려갔다 막 그래요. 이거를 저는 되게 귀찮게 생각해요. 그래서 요 봉을 더블 클릭을 하시면 여기 전체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 로그 적용에다가 표시를 하면 이게 이제 안 움직입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해도 계속 첫 봉의 기준봉의 고점 라인과 저점 라인은 계속 표시가 됩니다. 자, 이게 하루 종일 기준선이 되는 거예요. 자, 이놈을 가지고 매매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자, 그날의 첫 기준봉이 발생을 하면 이 기준봉을 가지고 박스권을 형성을 하되 이 박스권에서 고점을 돌파를 했을 때 1, 2, 3 이거는 뭐예요? 하향 돌파 기준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 위로 돌파했을 때 1, 2, 3가 나타납니다. 이거는 저점을 돌파하는 1, 2, 3잖아요. 이게 유효한 신호겠죠. 여기 신호. 여기는 유효한 신호가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신호하고 이 신호를 확인을 했는데 이 신호는 내리꽂으면서 생기는 신호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신호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신호는 저점에서 고점으로 돌파하는 신호이기 때문에 의미는 있다. 1, 2, 3에서 여기서 매수를 하면 된다. 하지만 요거를 무시를 했다고 보면 이 기준봉 박스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 기준봉을 옆으로 한번 가지고 가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기준봉을 비교를 했을 때 여기 저점 돌파하는 여기가 매수 신호가 되겠고 여기 고점이 돌파하는 여기가 매수 신호가 될 거예요. 자, 그런 부분에서 그날의 첫 봉의 세력 진입봉이라고 해도 되겠죠. 세력 진입봉의 1, 2, 3라는 개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놈을 가지고 한번 매매를 해보라는 얘기고 이게 정확히 딱 맞아 떨어지라는 법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각별히 유의를 하시기 바라고 이게 왜 여기는 기준봉이 없냐면 요 정도에서 생길 수가 있잖아요. 요 정도에서 기준봉이 생길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기준봉은 적어도 급등의
거래 대금이 1분봉으로 봤을 때 10억 이상의 거래 봉을 가지고 기준봉을 사봤는데 1분봉이 10억을 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를 5억으로 바꿔도 되고 그건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기준봉이 있는 놈 없는 놈 다 틀려요. 자, 루닛은 기준봉이 있죠. 자, 이렇게 봤을 때 자, 기준봉이 아침에 이렇게 생겼습니다. 기준봉이 여기서 생겼어요. 그러면 기준봉이 내려오다가 저점을 돌파하는 기준봉 1, 2, 3가 생겼는데 세 번째 보니까 3봉이 밑으로 내리꽂는 음봉이에요. 그럼 여기서 사야 돼요? 안 사야 돼요? 안 사야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내려오다가 저점을 돌파를 하는 여기서 매수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사면 되는 겁니다. 근데 고점을 돌파하는 1, 2, 3는 여기 또 있었죠. 고점을 돌파하는 1, 2, 3인데 세 번째 보니까 양봉으로 이 고점 라인을 돌파한 상황이었다. 그러면 여기서 매수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런 매매의 기법이에요. 기준봉, 세력의 기준봉, 세력봉 1, 2, 3, 세력의 기준봉의 1, 2, 3입니다. 1, 2, 3. 자, 이렇게 매매하시는 거예요. 하나 더 보고 세팅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다른 봉, 우리로 같은 거 볼까요? 우리로. 자, 우리로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봤을 때 우리로에 대한 기준봉은 여기였습니다. 여기. 자, 이렇게 봤을 때 세력에 대한 기준봉을 만들었는데 이 기준봉을 고점 돌파를 하는 여기 이 부분을 보니까 여기가 1, 2까지는 나오는데 3는 없었죠. 자, 3는 없었습니다. 그럼 1, 2 여기쯤에서 매수를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또 볼게요. 이거는 왜 안 나오는 거냐면 제가 주가가 마이너스였을 때는 나오지 말아라 라고 체킹을 해놔서 그런 거예요. 여기는 세력봉이 만들어졌지만 여기가 우리로라는 종목이 여기는 세력봉이 만들어졌지만 여기에 이 주가의 위치는 어제의 종가의 마이너스 3%대였어요. 요럴 때는 화살표가 나타나지 말아라 라고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이런 게 굳이 필요가 없으면 삭제시키면 됩니다. 만약에 삭제를 했다고 보면 여기에 1, 2, 3가 찍혀 있어요. 1, 2, 3 이렇게 찍혀 있어요. 분명히 찍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3에서 매수를 하면 되는데 나는 성질이 급하다. 그런 경우에는 2에서 매수를 해도 됩니다. 적어도 한 봉 이상은 보내라는 뜻에서 1, 2, 3를 표시를 하자라는 개념이고 매매 기준을 그날의 세력봉으로 하루 종일 기준으로 삼자라는 차원에서 만들어서 사용을 한번 해볼까 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고요. 세력 기준봉 말씀드릴게요. 자, 세력 기준봉은 이렇게 만듭니다.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해서 수식 관리자로 들어가서 자, 여기서 기술적 지표를 클릭을 해서 새로 만들기를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저가, 자, 저가, 그리고 수식을 이렇게 넣는 거예요. 자, 보면, 자, 저가 해서 이런 조건을 제가 다음 상한가 카페에다가 기재를 해 놓을 테니까 이렇게 복사해서 넣고, 그 다음에 고가는 요거죠. 자, 이렇게 해서 표시를 하시고, 그런 다음에 라인 설정은 저는 저가와 고가를 다 여기서는 틀렸는데 자, 저가 고가를 다 파란색으로 했고 너비는 3포인트를 해서 이렇게 스케일은 아까 말씀드린 가격으로 해서 로그 적용하면 좋은데 이건 필요 없고요. 자, 가격으로 해서 확인을 지면 그런 다음에 저장을 누르면 되죠. 자, 보면 수식 관리자로 들어가서 복사해서 수식 1에다가 저가라고 치시고 이 수식을 여기다 복사해서 넣고 수식 2를 고가로 치고 수식 2의 수식을 복사해서 넣은 다음에 저장 누르고 수식 검증을 하면 수식 이상이 없다고 떠요. 그런 다음에 라인 설정을 할 때 저가와 고가를 다
파란색으로 해서 3포트로 해서 두껍게 한 다음에, 자, 이렇게 3포트로 두껍게 한 다음에 저장을 누르면 되는데, 저장을 누른 다음에 스케일은 가격으로 해라 해갖고 닫기 누르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불러 모을 때는 요거 클릭을 해서 사용자 지표에서 저는 일단 실시간 1, 2, 3로 했기 때문에 요거를 딱 클릭을 하면 지금 요 파란색 선이 나오는데, 만약에 이 그림대로 안 나오면 야를 더블 클릭을 해서 꼭 스케일을 가격으로 로그 적용으로 표시를 해서 확인을 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을 만들었어요. 선에 대한 설명은 잠시 드리면, 자, 수식 설명을 잠시 드리면, 그날이 아니죠. 이게 1분봉이니까 이 전봉보다는 그래도 1% 이상 급등하는 순간 거래 대금이 10억 이상 발생을 해야 되고, 자, 종가가 그날의 시가보다는 커야 된다. 이거는 뭐랄까요? 봉 자체가 양봉일 때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어제의 종가보다 18% 작아야 된다. 이거는 상한가 간 뭐 그런 놈들 있을 때는 나타내지 말라는 뜻인데, 어제의 종가보다 지금 현재의 종가가 어제의 종가보다 18% 작았을 때, 저는 18% 이상 급등한 종목을 사용을 안 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걸 넣은 거예요. 만약에 18% 이상의 급등주도 조금 매수를 하고 싶으시면 이거를 삭제를 하시면 돼요. 저는 되게 좀 싼 것만 하려고 하는 버릇이 있어서 그걸 넣은 겁니다. 그리고 시간은 아침 9시 1분부터 해라. 왜 영분치도 거래대금이 상당히 많은데 그걸 쓰지 않냐면, 시가의 봉은 이놈 저놈 다 달라들어서 거래대금이 상당히 높고 조금 투명성이 없고 조금 꼬드김도 많고 투명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영분 이후에 발생하는 봉 중에 적어도 10억 이상 발생하는 그런 종목의 양봉을 가지고 매매를 해라 라는 차원이고, 그러한 조건이 그날에 그러한 조건이 발생하는 조건 중에서 첫 번째 조건인 봉에만 나타나라. 두 번째 봉에서는 나타나지 말아라는 뜻이에요. 그런 조건이 성립이 되는 그 선을 만들어라 라는 뜻이고, 그 선 중에 그 선 중에 첫 번째 봉의 조건에 그 선에 발생하는 그 봉의 저가를 표시를 해라. 이게 L입니다. L. 네, 이렇게 표시를 한 거고, 그러면 고가는 당연히 다른 건 다 똑같고 이 고가겠죠. 그냥 고가를 표시를 선으로 해라 라는 뜻입니다. 그랬을 때 요런 선에 그날의 첫 봉의 세력봉에 고가선과 저가선이 나타나게 됩니다. 요렇게. 자, 그러면 화살표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자, 화살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타나겠죠. 화살표 같은 선. 자, 저는 화살표를 1, 2, 3로 했기 때문에 고가를 돌파하는 1, 2, 3, 저가를 돌파하는 1, 2, 3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1, 2, 3를 어떻게 화살표로 표시했느냐? 자, 그러면 이렇게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수식관리자로 들어가셔서, 자, 신호 검색을 클릭을 해서 새로 만들기를 클릭을 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사용자 검색 보시면 1, 2, 3 저가 돌파, 고가 돌파. 그럼 저가 돌파 1번. 자, 요 조건을 그대로 복사해서 갖다 넣으시고요. 넣으신 다음에 요렇게 봤을 때 넣으신 다음에 표시를 하고, 이거 저가 돌파 요거는 뭐냐면 의미를 설명을 해드리면, 첫 번째 세력봉의 저가를 돌파를 하는 골든 크로스를 할 때 그때 나타나는 조건 중에 첫 번째 조건만 표시를 해서 숫자를 표시를 해라
두 번째 조건부터는 표시를 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조건에 나타나는 넘버 2를 표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했을 때 여기를 두 번째 조건에만 숫자 2를 표시하고 세 번째 조건부터는 표시하지 말아라. 그럼 세 번째 조건은 뭐겠어요? 자, 세 번째 조건만 표시를 하고 네 번째 조건부터는 표시를 하지 말아라. 자, 요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만드는 방법은 신호 검색에서 새로 만들기를 클릭을 하셔서 다음 상한가 카페에 기재되어 있는 예를 들어서 1, 2, 3 저가 돌파 수식 요거를 복사해서 붙여 넣으시고 검색식 명은 1, 2, 3 저가 돌파 이렇게 표시를 해서 수식을 갖다 붙여 넣으시고 저장을 누르고 수식 검증을 한번 해보면 이상이 없다라고 표시를 했기 때문에 이대로 저장을 하는 거예요. 저장을 해요. 그런 다음에 저가 돌파 2 이런 것도 다 따로따로 저장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보시면 자 이렇게 지표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지표 표시. 자 그러면 요거를 눌러서 신호 검색에서 방금 만든 1, 2, 3 저가 돌파 뭐 저가 돌파 이런 것들을 싹 불러서 일일이 여기다 표시를 하게 되면 자 여기다가 이렇게 다 불러오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숫자로 표시가 되지 않고 화살표로 표시가 됩니다. 자 어떻게 표시가 되냐면 처음 불러왔을 때는 이렇게 표시가 돼요. 자 보면 확대시켜 보면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표시를 할 게 아니고 숫자로 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 1, 2, 3 고가 돌파죠. 고가 돌파에 클릭을 해서 수식에 들어가서 요 모양을 숫자 모양을 클릭을 해서 1, 2, 3 고가 돌파 1번이잖아요. 숫자 모양을 1로 한 다음에 저장을 누르시면 이렇게 숫자 1이 표시가 되는 거죠. 숫자 1. 그런 다음에 넘버 2는 당연히 숫자 모양 2로, 넘버 3는 당연히 숫자 모양 3으로 표시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1, 2, 3, 1, 2, 3 이렇게 표시를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표시하고 저가 돌파도 똑같이 그렇게 표시를 하면 되고 자 이렇게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매매를 하실 때는 이런 부분을 참조를 해라. 이게 이 두 선들 저가선하고 고가선이 움직이기 때문에 요 선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요 놈을 화면으로 놓으시고 아니 전체로 놓으시고 로그 적용을 해서 사용을 하시는 게 상당히 편하고 이 숫자의 개념은 그날의 세력 봉의 고점을 돌파를 할 것이냐 저점을 돌파를 할 것이냐 그런 기준을 삼을 때 참조를 하고 가급적이면 원이 발생을 했을 때 매수를 하는 게 아니고 1, 2, 3 해서 3번이 발생을 했을 때 매수를 하되 법칙이 있습니다. 법칙이. 자, 1, 2, 3가 요렇게 내려가면 매수를 하면 안 돼요. 1, 2, 3가 요렇게 1, 2, 3가 요렇게 위로 우상향이고 양봉이면 매수를 하고 저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가에서도 1, 2, 3가 요렇게 1, 2, 3가 위로 방향으로 발생을 하면 매수를 하고 자 이렇게 1, 2는 했는데 3 보니까 1, 2, 3 했는데 3가 내려갔어요. 자 이런 건 매수를 하면 안 된다. 이게 매매 법칙인데 이거는 뭐 또 제 생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꼭 따라 하시면 안 되고 이놈을 가지고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연습을 꼭 연습을 하시기 바라고 바로 매수하라고 알려드리는 게 아니에요. 자 이렇게 볼게요. 자 세력봉이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1, 2, 3가 발생을 했는데 잘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렇게 우상향하면서 발생을 했어요. 우상향하면서. 자 그러면 요거는 매수할 만하죠. 왜 이게 우상향이냐면 볼게요. 이 선이 위에 떨어져 있어요. 위에 떨어져 있죠. 갭이 떴어요. 만약에
어떨 때 우상향이라고 해도 매수를 하면 안 되냐면, 자, 여기서 돌파를 하다가 1, 2까지 가는데 3 때 3도 발생을 했는데 요 선에서 깝죽깝죽 놀고 있어요. 그런 매수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요거는 1, 2, 3가 요렇게 우상향하면서 발생을 했고 고점을 돌파를 한 상황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100% 법칙은 아니니까 참조를 하시기 바라고, 오늘은 세력봉을 만드는 방법과 라인 만드는 방법하고 그날 하루 종일 이 라인을 가지고 매매를 하시라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이 봉이 왜 중요한 거냐면 첫 봉이고 세력이 첫 진입을 한 그 봉의 고점 라인과 저점 라인이고, 그 고점 라인과 저점 라인 사이에서 상당히 많은 세력들의 고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봉을 가지고 매매를 하시고, 어저께 발생한 세력봉이라고 할지라도 오늘 아침에 이놈을 가지고 매매를 해도 괜찮습니다. 상당히 괜찮은 흐름이 이어져요. 세력봉은 어저께치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 어저께 발생한 그런 세력봉들은 꼭 필요합니다. 보시면, 자, 이렇게 봤을 때, 자, 어저께 발생한 세력봉이 이거예요. 이거. 자, 요거예요. 요거. 어저께 발생한 세력봉. 자, 요 세력봉이 여기에 있었는데 아침장에 이 위에서 발생을 했기 때문에 요 종목은 시세가 살아있는 거예요. 시세가. 만약에 혹시라도 아침장에 이 세력봉에 요것이 연장되었는데 요것을 하향 이탈을 하면 그 종목은 상당히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기다릴 때 혹시라도 아침장에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데 내려가다가 어디서 매수할지를 모른다 라고 했을 때, 그때 저점 돌파나 고점 돌파에 1, 2, 3가 발생을 해요. 발생을 합니다. 1, 2, 3가 발생을 하니까 그때도 요 선은 양호하게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한번 참조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세력봉 1, 2, 3, 세력봉의 1, 2, 3, 요 매매가 잘 돼서 여러분들도 좋은 매매의 성적을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력봉 1, 2, 3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고, 매매에 꼬시는 거 아닙니다. 그냥 참조만 하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도 따따따따 또 설명을 해드렸고, 헛소리라고 생각하시고 필요하시면 쓰시고 필요 없으시면 영상에 나와 있는 동영상을 참조하시고 다음 상한가 카페에 있으니까 무료입니다. 다 다음 상한가 카페에 기재가 되어 있으니까 오셔서 확인하시고 퍼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